지금부터는 수열이 발산할 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수열이 발산한다라는 표현은 도대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해 주는 표현인가?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열이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수열이 발산하는 수열인 거예요. 자,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 발산하는 수열이에요. 수열은 언제 발산합니까? 수렴하지 않을 때요. 라고 큰 틀에서 먼저 얘기를 해두고요. 자, 그럼 수렴하는 수열은 도대체 어떤 수열이었는지 잠시 복기를 해봅시다. 수열이 있어요. 수가 쭉 배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수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네요. 그런 상황이 수열이 수렴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네라고 할 수 있는 요 값이 수열의 극한값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열이 발산하는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라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지 않을 때가 발산할 때인 거예요. 수열에서 등장한 수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는 상황이 발산할 때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값이 한없이 커져요.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아니면 뒤로 가면 갈수록 등장한 수들의 값이 한없이 작아진다거나, 그러니까 절대값은 한없이 커지는데 음해보호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이따 들어볼 거고요. 어쨌든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발산할 때고,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네라고 할 수 있는 요 값이 극한 값인 건데 발산할 때는 이런 값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네라고 할 수 있는 값이 없는 때가 발산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산할 때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 발산하는 수열이고, 그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극한값이 없다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 좀 볼 차례인데, 수열이 발산하는 경우는요,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좀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케이스에 대해서 좀 예시를 볼 건데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자, 요 표현은 좀 익숙하죠. 함수의 극한 때도 사용했던 표현이고, 수열의 극한 때도 느낌이 뭐 비슷해요. 값이 계속해서 커질 때, 한계 없이, 또는 값이 계속해서 작아질 때, 한계 없이, 그럴 때 사용해주는 표현이고요. 자, 함수의 극한 때와 느낌 비슷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진동이라 돼 있고, 요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수열이 진동한다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어떤 경우냐면, 수열이 우선 수렴하진 않는 와중에, 그러니까 발산하는 와중에 수열이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으면 그 수열은 진동하는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발산하는 수열인데 여기에도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럼 케이스 3번 진동하는 경우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일단 얘기해 두고요. 진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따 예시를 좀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